네, 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내 맘 같지 않은 타인들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이 관계 처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진짜 수용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상담 초기에 그 부분이 굉장히 나의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자의 윤리에는 모든 내담자를 사랑해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라. 수용해라. 그냥 긍정적으로 존중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니까 그게 돼요. 여기까지 찾아올 때는 굉장히 다급하고 갈급하고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다가 내가 실제적인 답을 주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아주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수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케어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꼭 케어하지 않아도 된다면 적당한 거리, 심적 거리가 필요하죠. 내가 도움도 안 주고 자꾸 비판하고 옆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기에 관여치 않는 것,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별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냥 조금 거리를 두는 게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명쾌한 답이네요. 네. 풀리지 않은 관계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 환경 속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게 되고 나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래서 갈등이 그냥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네. 또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네. 타인과의 관계는 안 맞으면 거리를 두면 되는데요.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치유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늘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구멍이 생긴 것 같고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인사이트 리스닝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지. 이해가 가. 외부인에게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답답함을 알아주는 거, 속상함도 알아주는 거, 그렇게 나와의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주다 보면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나를 수용하게 되고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나의 약점이나 강점을 알게 되잖아요. 나의 약점을 알면 그 부분은 피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 강점을 알면 그거는 더 잘 살려서 나의 힘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명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때는 좀 부족했고 이런 때는 좀 아팠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글쓰기도 해요. 글을 쓰면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대화 그런 글도 하고 어떤 통찰 아니면 성찰 그런 글을 쓰기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네네. 그럼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라고 알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 네. 그럼 일단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정훈 대표님이 쓰려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네. 문제를 찾았으니까 책을 찾거나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 내가 그냥 우물 안에 그대로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내담자가 왔을 때 자꾸 과거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왜 두 발을 진흙구덩이에 담그고 있느냐, 발을 빼라, 빨리 빼서 이 단단한 땅 위에다 걸음을 내디디면 얼마든지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길 거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30분 만에 자기 문제 해결됐다고 1시간 상담 예약했다 그냥 30분 만에 끝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고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거를 WDP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다, 행동을 뭐 하고 있다,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평가 셀프 이밸리에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평가해 보니까 도움이 안 되네,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죠. 다른 것도 해보고. 이게 자꾸자꾸 가는 과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의 문제는 행동이 좀 공든 건데요. 독서도, 그림 그리는 것도, 글 쓰는 것도, 영상 제작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도 좀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일 처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제 나는 좀 성격이 급하고 막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우리 신비 PD님은 내가 볼 때 너무 완벽주의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한 번에 시간을 많이 써요. 뭐 밤도 새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1차, 우리가 글을 쓸 때 1차는 그냥 막 쓰거든요. 윤곽을 그리듯이 1차 하고 그 다음에 태고하고 그 다음에 또 태고하고 이렇게 하듯이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시간 배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해서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이거를 1차 태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조금씩 시간 조절을 나의 그 스케일에 맞게 시간 조절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신비 PD님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죠. 네. 약간 좀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영상 편집할 때도 한 번에 7시간, 8시간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무리예요, 무리. 네, 근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는 자막만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2차는 뭐 거기 그쵸, 그쵸. 톤을 조금 한다거나 맞아. 3차는 자르기만 한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한번 해보면 무리되지 않고 시간을 조금 쪼개서 쓰는 그럼요, 그럼요. 개념이겠다 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네네. 신비 PD님은 금방 계획이 나오네요. 와, WDP가 바로 적용이 되네요. 와, 너무너무 좋아요. 훌륭합니다. 네, 네. 즐겁게 한번 그렇게 에너지 분배를 해가면서 한번 좀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